오늘도 계속해서 30분봉 매매법에 대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 세계 1위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블루엠텍 수혜가 기대되며 주가가 강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국내 주요 협력사의 위고비 출시를 10월로 공지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세계 9번째 위고비 출시국이 될 전망이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지 약 1년 반 만이다. 2021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원의 유사체다. 췌장 베타 세포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면서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 강화 등의 효과를 낸다. 주 1회 투약으로 약 15%의 체중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13억 4,300만 크론에 약 6조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07%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토, 설사, 복통,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 시기에 따라 용량을 0.25에서 2.4mg까지 구분한 위고비 제품 5종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레이턴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41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추가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38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에도 68억 달러, 약 9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게다가 더 이상 국내 출시를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이달 초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임상에서 평균 체중이 105kg인 성인에게 마운자로 15mg을 72주간 투여했더니 체중이 최대 22.5% 줄었다. 부작용은 위고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운자로도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내 출시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것이라며 1,8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선점을 통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고비의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 관련 기업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매출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위고비라는 안정적 수익처를 확보한 블루엠텍은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 신뢰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노보노디스크는 블루엠텍의 위고비의 국내 유통도 맡겼다. 블루엠텍은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여 종을 다루고 있으며 가입 의사 회원은 2만 5천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5%는 개원의원 원장이다. 전체 의원의 65%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블루엠텍이 글로벌 기업의 제품 유통 확대 등으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40.7% 증가한 1,603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블루엠텍이 최근 국내 다수 제약기업과 의약품 온라인 유통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의약품 유통업계의 쿠팡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블루엠텍의 향후 행보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블루엠텍은 최근 경동제약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전문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동제약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블루엠텍이 운영하는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 내의 경동제약 전용관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병의원 회원은 경동제약의 전문 의약품을 손쉽게 주문 및 결제하며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블루팜 코리아 전용관은 제휴사의 인기 제품, 추천 제품, 할인 제품, 프로모션 등을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제휴사만의 톤 앤 매너를 적용해 가시성을 높이고 브랜드 광고 파급력도 높아 신규 고객 확보 및 판로 확대에 효과적인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 한독 등 국내 제약기업부터 MSD, 바이엘, 에보트 등 외국계 제약기업의 브랜드관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블루엠텍은 지난해 12월 유유제약, 올해 6월 3일 제약과도 온라인 유통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주요 전문의약품을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간 의약품 유통 사업은 대부분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뤄졌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업활동 외에도 주문 수금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였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도록 해 실시간 주문과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했고 수금 지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블루엠텍 관계자는 유통 구조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지속해서 다양한 제약사와의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블루엠텍은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시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에 연면적 1608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의 의약품 전용 물류센터 블루엠텍 평택물류센터 드림이로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이 물류센터에서 상온 제품과 냉장 제품의 입출고를 분리하고 의약품을 보관 배송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며 의약품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블루엠텍은 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한 유한회사 법인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근거지로 삼아 도심 내 의약품 근거리 당일 배송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체들의 의원 공급 의약품 3자 물류 3PL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확보한 이유는 서울 시내 의원의 34%가 강남 3구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에 많은 의원이 있음에도 이들 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대부분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다소 거리가 먼 경기도에 위치한 유통기한 관리의 어려움이나 의원 원내 부족한 의약품 보관 여력을 고려했을 때 강남 소재 부동산을 통한 의약품 유통이 의료기관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루엠텍은 인테리어 작업과 KGSP 인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기는 올해 10월로 예상한다. 블루팜 코리아는 1만여 개 이상의 다양한 원내 의약품과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다양한 백신류를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 및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유통망 확보를 위해 각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는 제약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되지 않고 중간 도매상을 거쳤기 때문에 제약사는 현금 흐름이, 의료기관은 의약품 수급의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엠텍은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실적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더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린 삭센다에 대한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 블루엠텍은 현재 삭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다. 블루엠텍의 고객사로는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티스와 국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한미약품과 한독이 있다. 삭센다는 위고비처럼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가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아 판매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230억 달러, 3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28년 1,300억 달러, 1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해외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루엠텍은 지난해 삭센다로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을 뚫은 독특한 사업 모델을 앞세워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으로 주목받는다.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의약품 유통의 IT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토탈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블루팜 코리아는 오프라인 위주의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의 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수혜를 누렸다. 무엇보다 이커머스의 IT 기술을 접목해 각 병의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전국 개원의원 약 70%가 이용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블루엠텍은 제가 늘 강조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말합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유통망을 장악한 것을 보고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유통 구조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류와 정보를 독점하는 집단이나 계층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면서 모든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점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튜브란 플랫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전문적인 정보를 언제든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는 대단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누가 더 빨리, 더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개방하느냐가 시대를 앞서가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아직도 장막 뒤에서 음흉한 협잡을 통해 정보를 독점하고 이권을 주고받는 암거래를 하려는 흑암의 무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쥐새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블루엠텍은 선구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구조의 혁신이 우리 제약 바이오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영업사원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병원장들에게 뇌물을 먹여 영업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던 도매상들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당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프로그램 및 외국인 매수세가 활발한 것이 보입니다. 개인들은 이러한 최근의 시세 같은 주가 변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란 세력들 노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BV 지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캔들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이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 것이 보입니다. 세력들은 쉽게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급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새로 설정한 검은 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수치는 120과 1입니다.
이 수치는 종목마다 다른데 240과 2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120과 2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120은 중심선이 121 이동평균선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변수가 1이라는 것은 중심선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 표준 편차의 1을 곱한 값입니다. 121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한 것을 평균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값인 2보다는 중심선에서 부풀림의 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캔들이 볼벤 상단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인위적인으로 누군가가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도 일종의 세력 지표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 주식은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했다고 보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자라는 것이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의도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이 세력선이라 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최초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차후 다시 개미털기 구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종목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실험 중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 최초로 이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안에 수익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주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오늘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또 그 위에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그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명 먹을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 장 초반에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바로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제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온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관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장중에 급등을 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바로 이평선들이 상방으로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장중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 30분봉 기준 5% 이상 급등한 종목을 잡아내는 검색식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가를 깨고 내려온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놈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페이크 수법입니다. 그러다가 시가가 회복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시가 회복 검색식은 유튜브에 널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지없이 시가를 회복한 후에 날아갑니다. 오늘 상황을 3분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5% 이상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달라붙자 바로 급락을 시킵니다.
9시 30분경 다시 급등을 합니다. 또다시 개미들이 달라붙자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시가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시가와 전일 고가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일 고가가 깨어지고 공중 부양선이 깨어집니다. 그러다가 10시 30분경부터 다시 서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10시 30분이란 시간도 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쯤이면 당일 단타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골수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개미들이 달라붙으니 다시 개미들을 털어버립니다. 지독한 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환선을 깨지 않고 고점까지 순항을 합니다. 제가 3분봉 단타를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포의 핸들링을 아주 민감하게 경험해 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세력은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눌러주고 갑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차트에서는 개미털기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세력의 핸들링입니다. 정말 노련한 단타꾼이 아니라면 이러한 핸들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핸들링에 당하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30분봉 매매법입니다. 다시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을 보지 않고 30분봉만 보면 확연하게 타점이 나옵니다. 빨간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3분봉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완전히 무시되어집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끝입니다. 제가 왜 30분봉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실 이 30분봉은 제가 당일 단타를 하기 위해 처음 개발한 것입니다. 즉, 주포의 핸들링에 당하지 않고 크게 대인의 풍모를 가지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활용하다 보니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단기 스윙 매매에도 아주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제가 만든 차트이지만 정말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필에 몰두하게 되면 30분봉 완전 정복이란 전자책을 저술할 계획입니다. 섹터를 나누어 당일 단타,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단기 스윙 매매에 대해 각 파트별로 그 활용법을 상세히 서술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도 차근차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분봉 매매법 창시자의 강의를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도 다 알지 못하는 30분봉의 비밀을 숙지하셔서 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똑 부러지는 매매법 하나만 확실하게 장착하면 다른 영역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중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30분봉 매매법으로 승률을 90%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중장기 투자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방 개혁을 이끌었던 실용주의자인 등소평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긴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이 명언이 주식 투자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중장기 투자이든 스윙 매매이든 단기 매매이든 수익만 잘 내면 그것이 장땡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매매이든 기본적으로 시장의 생리에 대한 이해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캐치할 줄 아는 통찰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로 남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저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석구석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매 내용을 머릿속에서 복귀하기도 하고 지금 시황에서 어떤 점이 시장을 주도하는 포인트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기관들과 세력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개미들이 매일매일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적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단 1%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차하다가 과대 낙폭을 맞으면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골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차트를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맙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고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 방산주나 조선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 진입을 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형원전 관련주나 전력 관련주 중에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택하면 역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단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것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를 잡으면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의 경우 올 초에 상승 초입을 잡았다면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치를 하나 쌓았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날, 저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잠 한숨 못 자고 분석하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에게는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투자 인생에서 앞으로 30년이란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년을 위해서 지금 초석을 다지는 중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30분봉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0분봉 차트야말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0분봉 활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로 남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크게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딱 보아도 N자형 파동을 그리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쌍바닥도 보입니다. 모든 선들을 돌파하고 볼벤 상단선까지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월봉에서의 볼벤 상단선은 수치가 50과 1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봉의 볼벤 상단선은 수치가 120과 1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선을 돌파하면 크게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조금 지나간 월봉입니다. 주황색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고공행진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달까지의 상황입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월봉상에서 대시세의 초입을 가늠해주는 선입니다. 원리는 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바이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비교적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도 상당히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이 두 선을 돌파하느냐, 반대로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밀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 두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제가 어제 분석한 성광밴드 차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막대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 이번 달 거래량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DMI와 CCI에서는 추세선이 살짝 꺾였지만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는 모두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 두 개를 다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량은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 추세 또한 추세를 넘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져도 이제 상승 2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쌍바닥도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승 흐름을 탄 종목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첨가한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이 볼벤 상단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포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때 무조건 따라붙으면 일주일 이내에 수익권에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충분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에 추천을 드릴 수 없지만 많은 차트에서 그 확률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주봉상에서 확인한 저항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에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발생을 하며 매물을 소화하였습니다. 앞에서도 거터 위양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터 위양의 윗꼬리 매물을 오늘 다시 소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바로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가놀이는 항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확인하였듯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쉽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30분봉을 활용해보면 이런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종가 매매로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소폭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 날 바로 주가가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 날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면 바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이는 대중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정판 특가 세일을 하는 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좋은 타점이 또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후 4거래일 동안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줄줄 흘러내리고 급등했다가 흘러내리고 전형적인 질질이 패턴입니다. 거래량에서도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세력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따라붙으니 계속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을 잡아 일봉에서 본 빨간색 저항 라인을 뚫어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첫 30분봉을 능가하는 혹은 그에 준하는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해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저지바가 무너지면 손절한다고 각오하고 시초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장막판에 분명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 시초에 갭으로 5% 이상 뜨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첫 조정이 나온 뒤에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완전 찜통이네요. 무더위를 날려줄 만한 시원한 액션 영화나 하나 찾아서 볼 생각입니다. 다들 여유롭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빕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